자, 이번에는 이제 수열 4강이야, 4강. 4강이 함수가 등장해, 함수. 대체로 함수를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등차 수열과 함수를 좀 연결 짓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차 수열에서 말하는 그 일반항 AN이 여기서 말하는 1차식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 1차식. 1차식이 뭐야? 1차 함수를 뜻하는 거야. SN은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2차식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일반항 AN을 마치 뭐와 같이 생각할 거냐면 y는 ax 더하기 b와 같이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1차 함수처럼.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어떤 모양이냐면 직선 모양이다. 증가하는 1차 함수 내지는 감소할 수도 있겠지, 그지? 또 하나 SN은 뭐와 연결을 짓냐? 2차 함수와 연결을 짓는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함수랑 연결 짓는 거라고 지금.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최대 최소.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꼭지점이 어디인지 알아봐야지, 그지? 그래서 SN에서는 꼭지점이 어디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SN에서 조심할 거 1차 함수랑 약간 다른 거는 1차 함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지만 SN 우리가 생각하는 수열에서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다는 거지. 자연수. 다시 말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SN에서는 자연수로 나와야만 한다.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SN의 정의역이 뭐라고? SN의 정의역은 자연수야. 알겠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SN은 자연수만 가지고 따진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봐봐. 그림에 보면 직선이 나와 있어. 직선. 그림처럼. 이 직선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AN. 또 하나 이 직선도 등차 수열로 생각하는 거야. BN.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수열 AN이 A 괄호 x-1인데 x에다가 n을 집어넣어서 a 괄호 n-1. 자, 요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bn도 역시나 동일하게 bn은 y는 x인데 그냥 n 이렇게 쓰자는 거야. x를 n으로 바꿨다. 마치 1차 함수를 수열의 일반항처럼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간 이 선분들 있지, 이 선분들이 뭐냐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의 그 두 개의 함수 값의 차이. n이 1일 때 a1-b1, a2-b2, a3-b3, a4-b4 이런 것들을 각각의 여기에 나와 있는 선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분들이 가장 짧은 것은 3이고 가장 긴 것은 42였다 이렇게 돼 있어. 선분의 개수는 14개래.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잖아. 첫 번째는 3,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타 등등 얼마인지 모르지만 맨 마지막 거 40이야. 얘를 3부터 42까지 나열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첫째 항으로 하고 얘를 14번째 수열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선분들을 모두 더하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4개 괄호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해서 합을 정리해주면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분들을 모두 뭐라고? 수열의 각각의 항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선분이 이렇게 A1, A2, A3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선분의 길이가 5야.
10번째 선분의 길이가 10이었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0개 괄호에 첫 번째 더하기 마지막 번째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마치 중요한 건 뭐야? 이 직선을 뭐라고 생각한다? 수열의 일반항 내지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해 보자. 자, 4-3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2차 함수처럼 만들어줬어. 2차 함수처럼 만들어줬다는 게 무슨 말이야? SN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이게 SN이야, SN. 그림에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에 m 빼기의 제곱 플러스 k. 그러면 n이 2일 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말하는 것처럼 n이 2일 때 최대값은 k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는 수열에서 A1과 K의 합을 구하래. 근데 A1은 뭐와 같다 그랬어? S1과 같다고 했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는 건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또 하나 더 A1과 K를 구하라고 했는데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그러면 S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잖아. 거기에다가 K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A1 플러스 K라는 것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야? 2K가 되는데 그러면 K의 값만 계산해 보면 된다 이거야. K의 값만. K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K는. 자, 여기서 K는 어떻게 구하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첫째 항부터. 앞에서 이미 다 배웠던 것처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A1이 현재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쪽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쓰자. 공간이 자 S1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얘를 A1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수열 A에는 Sn 빼기 S의 n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Sn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K에서 빼기 Sn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다. 자, 요렇게 나타내는 거 알겠지? Sn에서 Sn-를 뺀다. 이렇게 되면 두 식을 전개해서 정리한 식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나올 건데 이 식에서 첫째 항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첫째 항이 얼마야? 3이어야지. 그치? 이 3과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서로 같아야만 한다는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K가 4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 된 거야. 다시 한번 첫째 항은 3이었고 K는 현재 4가 됐으니까 둘이 더하면 7이 되는 거지. 지금 방금 정리했던 요 내용 있지? 요 내용 이거 AN과 SN의 관계 SN에서 SN-를 빼면 일반항 AN이 나오는데 원래는 두 번째부터지만 얘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이 SN에는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다르게 정리하면 이래. 쟤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길어. 자, 마이너스의 n제곱 더하기 4n 빼기 4 플러스 k인데 이 상수항이 없어야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를 4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역시나 4번 문제야. 4번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할 거냐면 n이 17번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를 그렸는데 2차 함수를 그렸어. 근데 n에다가 17을 집어넣어.
이러면 최대값을 가져. 당연한 소리인데, 자, 당연한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운데가 17이 아니라 요 바로 옆에가 17일 수도 있어. 그리고 2차 함수의 기본 대칭을 이용해서 이 자리가 18이 될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가운데가 사실은 17.5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마치 SN이 17에서 꼭지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SN을 A괄호 우리가 2차 함수 쓰듯이 x-17의 제곱 플러스 b와 같이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7을 가운데에다가 놓는 대칭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러한 관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SN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냐? 17번째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17번째까지는 양수였는데 일반항이 18번이 되면서 항이 음수로 변하더라 이거야. 17번째까지는 양수고 18번째부터 음수라면 당연히 17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17번의 항은 100 더하기 첫째 항 100 더하기 16D가 양수였는데 18번째 100 더하기 17D는 음수가 되더라. 이와 같은 부등식을 가지고 D의 범위를 정해줘야만 한다는 거지. D가 마이너스 17분의 10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6분의 100보다는 큰 정수. 여기 문제 써 있잖아. 정수. 공차가 뭐라고? 정수라고 써 있다고. 그래서 이 범위에 의해서 공차 D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일반항 AN이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라고 표시해주면 여기에 10번째 항도 당연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 4-5번에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20은 0인데 S20은 0이래. 20번째가 0이야. 근데 S가 누구랑 누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 자,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하다 이거야.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인데 첫째 항이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형태도 약간씩 설명을 하겠지만 이 자리 있지? 20번째가 0이었다라고 써 있다고. 20번째 함수로 치자면 20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이 앞에 19번이 있을 거 아니야. 19번. 19번이 누구랑 같을까? 1번이랑 같지. 자, 1번은 왜 여기 있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1번과 19번은 함수값이 같을 거다 이거야. 2번과 18번도 함수값이 같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S1은 S19랑 같고 S2는 S의 18과 같고 S3은 S의 17과 같고 S9는 S의 11과 같아서 같은 쌍이 9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9개. 자, 해결은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 볼록할 때 꼭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냐 이거야.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SN이라는 그래프는 0이 될 수 없고 또 하나
이 SN은 공차가 음수인데 첫째 항도 음수라는 거야. 첫째 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다. 그러면 첫째 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면 증가하는 구간이 있겠냐 이거야. 증가하는 구간이 있겠어? 감소만 하겠지. 그러니까 첫째 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가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라고. 2차 함수에 감소하는 부분만 생긴다고. 증가하는 구간이 없고 감소하는 구간만 생기게 될 것이다 이거야. 이해되지? 또는 만약에 SN 그래프에서 공차가 양수인데 첫째 항도 양수인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내가 아까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잖아. 근데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양수라는 건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못하고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 없이 반쪽만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게 공차가 양수이면서 첫째 항이 양수인 그래프. 혹은 여기처럼 감소만 하는 그래프는 공차가 음수이면서 첫째 항도 음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은 양수이면서 공차가 음수라면 처음엔 양수로 가다가 공차가 음수가 되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감소하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이 대칭형을 이용하면 1번과 19번이 같은 자리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거야. 2번과 18번도 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6번 문제에서 마지막 6번 잘 알아두자 이거 잘. S14가 S28과 같대. 그럼 이쪽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보자고. 14번과 28번이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여기에 14번이 있었고 이쪽으로 가면 28번이 반대쪽에 있는 거야. 대칭이니까. 그럼 얘네 둘의 가운데가 어디겠어? 더해서 2로 나누면 정 가운데가 21이었다는 거지. 대칭을 이용하라고. 대칭. 여기에 만약에 13번이 있으면 이쪽은 얘가 하나 줄어들면 얘는 하나 늘어나서 29번이 있는 거야. S14가 S의 28과 같다. S13은 S의 29와 같고 S의 12는 S의 30과 같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21번째 항이 최대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상태니까 요 디귿에 보면 22번째가 아니라 21번째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건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그래서 디귿이 일단 틀렸어. 그러면 자 기억부터 한번 봐봐. S14가 S28과 같다.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거야. 어디서 엄한 거 갖다 쓰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이해하자. S14가 S28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S28에서 S의 14를 빼면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S28은 첫째 항부터 28번까지의 항인데 항들의 합인데 S14는 첫째 항부터 14번까지의 합이잖아. 28번까지 합에서 14번까지 합을 뺐다. 그럼 뭐가 남아? 15번, 16번, 17번 해가지고 28번까지만 남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1번부터 28까지 더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빼면 15번부터 28번까지 남는데 이것이 0이지 않냐? 라고 써있는 것이 기억이라고. 기억. 그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니은도 마찬가지야. 자, 얘를 한번 잘 봐. 얘를 가지고 합공식을 한번 써봐. 2분의
개수가 몇 개야? 14개. 괄호 첫째 항은 15번, 마지막 항은 28번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서 0이라고 일단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거. 어차피 2분의 14는 나눠져. 그러면 7도 약분해. 15번이랑 28번을 더하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미 등차 중앙에서 배웠던 거, 등차 중앙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같은 거리만큼을 찾아볼 때 15번과 28번을 더해서 0이라면 14번과 하나 줄어들면 하나 늘어나는 29번을 더해도 0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3번과 30번을 더해도 0이 된다는 거지. 얘는 하나씩 줄어들어서 왼쪽으로 가고 얘는 하나씩 늘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상태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니은에서 말하는 19번과 24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19번과 24번이면 이 수열에서 네 번째를 증가시키는 19번과 4가 증가했잖아. 그럼 여기선 4가 감소해야 0이 된다라는 거야. 이 사실을 주어진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9번과 24번을 더해서 0이다. 19번의 절대값이랑 24번의 절대값은 같은 것이다 해서 니은에 써 있는 것처럼 니은에 맞는 답이라 이렇게 써 있다고. 결과적으로 기억과 니은이 맞는 거지. 자, 2차 함수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SN을 2차 함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하자는 거, 이 부분이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 내지는 모의고사든 간에 중요하게 적용된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란다.